안녕하세요. 제마을이에요. 오늘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제가 시집 오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한 거는 1985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시집을 오니까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홀어머니, 그리고 시동생 둘, 신우가 있었어요. 그런 결혼 생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뭐 잠자리에 누우면 뭐 무서운 얘기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무서운 얘기라는 것보다 옛날에 제가 그 어른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 들은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시댁의 고조 할아버지가 파양제를 왔어요. 파양제는 뭐냐 하면 양제를 이렇게 자식이 큰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양제를 오는데, 파양제라는 것은 파가 다른, 이 같은 집안이 아닌 파가 다른 집안에서 양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조 할아버님이 여기 광주시 중에서도 이 동네에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파양제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파양제를 맞지만 그 양재원 그 생가라 그래요. 양재원 그 분가를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파양제로 왔던 그 생가 집에 형님이 세 분이 계세요. 그때 당시에도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이 놀러 와서 밤에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시집 와서 겪었던, 그분들이 겪었던 삶을 얘기하는데, 큰형님, 둘째형님, 셋째형님 이렇게 세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둘째형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형님은 아마 그 당시에 좀 부잣집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꼭 이렇게 뭐 가문을 따지지 돈을 따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문이 좋으면 돈이 없어도 그 가문을 보고 시집을 보낸 거죠. 근데 저희 형님은 좀 부잣집에서 왔는데 시집을 와서 보니까 그 바로 위에 형님, 그러니까 웃동서가 그때 당시에는 비누가 좀 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시집 오니까 그 형님들은 비누가 없어서 머리 감을 때 비누로 이게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오줌을 가지고 머리를 감았다 그래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시집 오기 전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다 푸세식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런데 푸세식 화장실에서 오줌을 넣은 게 아니라 큰 거를 보고, 남자들이 볼일을 볼 때 그 오줌을 넣을 때는 항아리에 따로 봤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저것을 왜 따로 봤는지는 이해를 못해서 다 고루무 쓰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오래 묵혔다가 비누 대신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형님이 씹어 오니까 큰형님이, 그러니까 맞동서죠. 맞동서가 그 머리를 감을 때 썩은 오줌물로 머리를 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놀라셨던 거예요. 그분 좀 부잣집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시집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비누가 귀했다고 그래요. 근데 비누가 있어서 시집 올 때 10장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나는 저걸로 하지 말고 비누로 나 해야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큰 아들네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둘째, 셋째는 분가를 했잖아요. 근데 분가를 해서 이제 따로 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누 10장을 가지고 자기만 이제 쓴 거죠. 그런데 10장이 솔직히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몇 년 쓰다 보니까 되게 아껴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아껴 쓰다 보니까 돈이 났대요. 근데 결국 그 형님 하는 말씀이, 결국은 자기도 맹물로 하니까 머리가 뻣뻣하고 머리가 별로 안 좋다는 거, 때도 안 지워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결국은 그 썩은 오줌을 가지고 머리를 감아 보니까 때도 잦지고 머리도 매끈매끈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형님도 썩은 오줌을 가지고 머리를 감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비누 같은 게 귀하니까 그 오줌을 받아서 썩혔다가 썼던 것 같아요. 암모니아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오줌에는.
그러면 그게 사실 비누잖아요. 나트륨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썼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빨래 삶고 그럴 때는 양잿물을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양잿물이 비싸면 풋나무 있죠. 이게 나무를 떼서 그 재에다 물을 부어서 양잿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탄 음식이 안 좋다는 게 아마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요. 저도 생리를 배우긴 했는데 자세는 모르겠어요. 그 이제 전문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오줌을 사용했다든가 또는 양잿물은 너무 독하니까 그런 걸 사용했다가 나중에 양잿물을 가지고 밀겨나 이런 걸 가지고 빨래비누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도 비누가 시중에 판매는 했어요. 다 팔았어요. 85년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집 오니까 이곳에서는 빨래비누는 쌀겨를 가지고 양잿물을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저는 안 만들어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품은 별로 안 나요. 때도 잘 안 져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게 다른 거, 뭐 좋다는 거는 뭐랄까 하면, 그때 당시엔 개울에서 빨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개울에서 빨래를 해도 거머리 같은 그런 동물,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환경오염은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되죠. 사실 자연 친화적인 것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자연 환경 보호에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쓰기는 굉장히 불편했지만. 근데 1985년도 12월에 제가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뭐 20년 정도 앞섰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20년 동안 전에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예요. 저는 그때 비누를 썼지만 시골에서는 이제 빨래 비누를 만들어서 썼고 세수 비누 사서 썼던 시기지만 우리나라 빨래 비누가 안 나왔던 거 아니에요.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끼느냐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8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지금 거의 전 비누를 안 사용하거든요. 뭐 얼굴은 솔직히 뭐 폼크리징 사용하고 세탁은 세제를 이용하죠. 손으로 세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두려울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시간이 초고속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에 비해서 모든 산업과 모든 부분에서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나이에 그 변화를 적응하면서 따라가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다가 너무 뒤쳐서서 난 모르겠다 안 한다 할 수는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별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우세대는 그런 세대를 살았고 우리 세대가 지금 30대 40대 분들은 굉장히 옛날에 살았는지 알아요. 근데 저희 세대도 우리 자녀들 다 학원 보내고 그렇게 키웠어. 다만 지금처럼 뭐 정부 지원이 있다던가 또는 뭐 급식비를 대주고 이런 건 없어서 급식이 우리 아이들 1, 2학년 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급식비도 다 냈고 시설비도 다 냈고 가서 점심은 엄마들이 수시로 나눠서 퍼줘야 됐고 이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죠. 처음에 시작할 땐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고 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세대도 우리 자녀들 걱정을 많이 했죠. 우리 때도 우리를 걱정하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죠. 또 우리 자녀들도 나보다 분명히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그럴 거예요. 물론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 때보다 자기들 살기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리 때 분들이 우리한테 그랬듯이 우리 세대가 우리 때 분보다 더 잘 살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는 확률은 90%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물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걸 볼 때는
전 그러한 세상에 오진 않을 거라고 믿어요. 다만 나라가 작다 보고 자원이 없다 보니까 물론 큰 나라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거는 있어요. 지금 같은 시절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반드시 이겨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나간 얘기 중에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런 소소한 일상이 있다면 계속해서 조금씩 올려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